돈 없으면 죽는다. 붉은 벽돌길 아래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여학생이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남자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턱을 잡으려 하자 짙은 어둠 속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갔다. 깡패들, 손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깡패가 웃으며 칼을 뽑았다.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자 깡패들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 노인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게다가 여학생과의 끔찍한 관계는 잠깐이었다. 먼저 가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김준호는 환갑을 바라보며 집으로 걸어갔다. 지팡이도 없이 마치 노장처럼 굳게 걸어갔다. 붉은 벽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30년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이 목소리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김종호 멈춰서 소리의 근원을 바라보았다. 골목 안에서 3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인 여학생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여자의 멱살을 꽉 잡았다. 돈이 부족하면 나를 팔아버릴 거야.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 남자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굵었고 마치 포효 같았다. 김종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했지만 젊었을 적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는 몸속 깊이 박힌 감각으로 여학생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굵었지만 단호했다. 남자들은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노인에 대한 경멸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세요. 약 드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준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같이 경찰서에 갈까요?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나이가 들었으니 나가. 그가 책을 다 읽기 전에 김준호는 손목을 움직였다. 놀라운 속도로. 손목이 움직였고 곧 칼을 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마치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김준호는 천천히 행동하며 소녀의 손을 꽉 쥐고 등 뒤로 숨겼다. 소녀를 부적절하게 희롱했군. 바로 가자. 다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남자는 동료가 일어서서 도망치도록 도왔다. 김준호는 소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는 18살쯤 되어 보였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해 보였다. 김준호는 떨고 있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혼자 가는 게 무서우세요? 괜찮다면 오늘 밤 제 집에서 묵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여학생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저는 민지입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집이 이렇게 깔끔할 줄은 몰랐다. 작은 거실에는 소중하게 보존된 오래된 가구들과 한쪽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가 있었다. 민지는 사진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녀가 사진을 보고 화난 듯이 웃고 있었다. 김준호는 분명 젊었고 민지는 숨을 멈췄다. 마치 우리 엄마 같았다. 그 말을 들은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생각해. 내 첫 연애였어.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헤어진 걸까? 김준호는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의 후회가 가득했다. 올해 35살이 된 그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그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김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왜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 민지는 생각했다. 김준호는 입을 실룩거렸다. 운이 좋았다. 그는 다른 병원을 찾아 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의 말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결혼한 줄 알고 집착을 포기했다. 나는 말할 의욕이 부족해. 김준호의 눈빛에는 그때의 고통이 드러났다. 문득 민지는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 손에서 홀로 자랐어. 그 말에 김준호는 민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엄마 이름이 이수연이 아니었나. 민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뭐 했어?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다. 어쩌면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자에 앉으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딸 민지인가 싶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갑작스러운 진실의 민지는 자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김준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민지를 위협하는 깡패들을 상대해야 했다. 왜 우리 엄마가 그들에게 빚을 졌을까? 김준호는 의아해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 치료비에 김준호의 눈이 얼어붙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거야. 하루 후 김준호는 결심했다. 민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아직도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강 부장 김준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요, 준 씨. 20년이나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강 과장이 더 진지해졌어요. 몇 명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준호 씨가 민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수연 씨가 병으로 빚을 졌다는 이야기요. 민지가 조폭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민지가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조폭들과 직접 접촉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였습니다. 조폭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활동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직후 김준호 씨가 전화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학생인 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수연 씨, 그녀의 어머니. 전화 너머로 쉰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자정에 한강 다리에서 만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준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후 민지는 약속 장소로 갔다. 그는 얼굴에 스치는 강바람을 시원하게 맞았다. 자정에 차 몇 대가 도착했고 5-6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김준호 씨라는 그런 늙은이를 만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상사가 이런 일에 관여하는 걸까? 김준호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거셌다. 이수연 씨의 빚이 얼마예요? 사장이 말하며 비웃었다.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7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수 있나요? 김종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주일쯤 후에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수연과 민지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 사장과 부하들이 웃었다. 재밌네.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데. 김준호는 민지만 데려오면 몸이 망가질 거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움직였다. 30년 전 북한 스파이로 일하며 익힌 동작들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두 부하가 순식간에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져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게 뭐지? 사장이 소리쳤다. 김준호는 사장의 곁에 섰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신분을 묻지 않았어.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난 30년 동안 북한 스파이로 일했어. 어쩌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일지도 몰라. 내 말 잘 들어. 일주일 안에 갚을게. 그리고 민지랑 이수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면 김준호의 사리에 찬 눈빛을 봤다. 사장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일주일 후에 돈 가지러 갈게.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 넘치고 가벼웠다. 젊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김준호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평생 5천만 원을 저축했다. 잃어버린 2천만 원을 연금 담보로 빌리기로 했다. 그런 희생은 민지와 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깡패들과의 싸움부터 빚 갚겠다는 약속까지. 민지는 겁먹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 하다니. 미안해. 김준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혹시 내 딸이라면.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돕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빠일까? 김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어. DNA 검사는 어때? 민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그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김종호는 이수연을 바로 만나기로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수연은 매우 마르고 말랐다. 암 투병 후 기력을 모두 잃었지만 김준호가 종종 떠올리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안녕 수연아. 목소리 김준호의 말이 떨렸다. 이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민지가 말했다. 미안해. 20년 전 이수연이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 나는 아팠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민지는 내가 혼자 키웠다.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 이수연은 김준호의 손에 안겨 있었다. 손은 힘없고 차가웠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민지가 우리 딸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민지를 응원해. 빚을 갚고 건강관리도 책임지겠다. 수연을 위해서. 이수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진정되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준호는 매우 놀랐다. 무슨 말인가? 이제 마지막 단계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은 못 산다고 한다. 민지가 홀로 남을까봐 걱정했지만 김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운명은 참 이상하구나. 20년 전 청색증 진단을 받고 이수연을 떠났는데 이제 이수연이 청색증 진단을 받고 나에게 돌아왔다. 걱정 마. 민지는 내가 돌볼게. 그리고 수연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호, 정말 고마워.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민지와 김준호는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친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자 확인율은 99.9%. 김준호와 부부는 민지는 서로를 계속 바라보았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아빠라고 말했다. 민지는 김준호에게 꽉 껴안겼다. 당신 말대로 그녀는 내 딸이야. 내 아이야. 김준호는 그날 밤 조직 두목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은 준비됐어. 내일 만나기로 했지. 김준호는 모든 돈을 회의장으로 가져왔다. 사장은 돈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영수증을 주었다. 이수연의 딸이고 그녀는 더 이상 빚진 게 없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김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김준호는 이전 동료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에이전트로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업가, 정치인, 변호사입니다. 그들은 김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수연을 미국으로 데려가세요, 준호 씨.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종양 전문의 중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경영을 맡았던 전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매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이수연의 여행을 준비하며. 그런데 그날 밤 김준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피곤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준호 씨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증상이 달랐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김준호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무거운 얼굴로 의사는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알았던 병이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진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수연과 민지가 함께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김준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이러니한 전개였다. 그는 민지와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방금 동의한 딸에게 알려야 했다. 아빠, 다시 이별을 준비하라고. 아빠, 괜찮아요. 민지는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네, 괜찮아요. 엄마와 오빠를 다시 만나니 꿈만 같아요. 오랜만에. 그래요. 김준호는 다음 날 병원에 있는 이수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준형아, 미국에서 치료받을 생각은 하지 마. 이수연이 나 대신 민지에게 돈을 써달라고 했어. 김준호는 거절했다. 안 돼. 수연이 죽을 순 없어. 민지 때문에. 김준호는 이수연에게 붙잡혔다. 준호, 왜 그래? 피부 상태가 안 좋아. 김준호가 합류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년 만에 병이 재발했다. 의사는 6개월 이상 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다시 만났을 때 김준호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더 소중해. 이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이수연이 병실에 있는 동안 김준호와 민지는 함께 있었다. 세 가족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다. 어느 곳에 모였다. 우리 딸이 많이 컸구나. 그렇게 말하며 이수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 우리 결혼해요. 이수연과 김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모두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김준호는 그래, 같이 살자 라고 선언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 항상 소중하다. 민지는 아직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을 때 민지는 그저 행복할 뿐이다. 김준호와 이수연은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한다. 언젠가는 민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지금은 이 기쁨을 지키고 싶다. 3주가 지났다. 놀랍게도 이수연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미국에서 받은 치료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접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했다. 이수연의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김준호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아팠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분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이수연과 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심한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병원에 들어온다. 내일은 우리 엄마가 태어나는 날이다. 김준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정말 다행이다. 민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곧 쾌유되실 거예요. 매일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김준호의 딸은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그는 민지에게 그녀의 심각한 상태를 밝히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알고 있었다. 나는 실수로 의사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녀는 더 밝게 웃으려고 애썼다. 그때 이수연이 김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갔다.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다. 손자 준노야, 너는 밖에 있어.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돌볼 거야. 김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빠는 괜찮아? 이수연이 동의했다. 아빠가 완전히 나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사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말 기적이다. 김준호는 울었다. 정말 기적이다. 김준호는 이수연에게 안겼다. 아빠도 기적을 응원했다. 우리처럼 20년 만에 다시 만나면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았다. 가을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민지가 그들을 안았다. 우리 부모와 자식은 그 대학에 입학했다. 이건 과학이다. 김준호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법률 민지는 왜 그렇게 웃어야 할까? 저는 아버지처럼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불우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김준호는 울었다. 딸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가치인 정의를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에 그는 매우 감동했다. 민지야,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치의 김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김준호 씨. 미국에서 개발된 최신 약물입니다. 이수연 씨처럼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김준호는 즉시 동의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가족과 딸의 성장을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다. 1년 후 병원 앞 벤치에 김준호가 있었다. 민지는 옆에 앉은 이수연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웃어. 아빠, 엄마.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수연과 김준호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의사들은 놀랐지만 세 사람 모두 결과가 예상대로였다고 말했다. 사랑의 힘이 그들을 살렸다. 준호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수연이 물었다. 김종호 하늘을 봐. 우리 먼저 결혼하자.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고개를 끄덕이며 이수연이 미소 지었다. 마음에 들어. 민지 나는 두 사람을 보며 화난 듯 웃었다. 이제 법대 2학년이 되어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엄마, 아빠,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함께할 거야. 김종호는 딸을 꼭 껴안았다. 이제 그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백내장 진단은 그가 삶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축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민지야, 함께 노력하며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늦게 만났지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소중한 시간이기에 세 사람은 봄 햇살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겨울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 보셨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독하고 팔로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